안녕하세요. 지식의 미래를 더하는 클래스 온 조혜진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은 거주의 공간이자 희노애락이 담긴 추억, 누군가에게는 큰 자산이기도 하죠. 또한 최근 인공지능이 이끄는 스마트홈은 가히 주거혁명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서민들에게 필요한 집, 누구나 살고 싶은 집,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 힘쓰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소장으로 계시지만 이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도 계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그때 들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도면 보고 얘기합시다 라고 말씀하셨던 최초의 수장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화인가요? 제가 막 서울주택도시공사도 그렇고 네. 경기주택도시공사도 그렇고 대개 이제 사장들은 보통 행정직이라 그러죠. 인문계 전공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지금 GH나 SH는 처음으로 제가 기술 쪽에서 왔을 거예요. 엔지니어셨죠? 엔진 이제 건축가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좀 긴장을 했죠. 도면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고쳐준 적도 많고. 오, 예. 그런가요? 예. 아, 직원들 입장에서는 긴장하고 또 예.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무서웠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긴장은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론과 현장 감각을 둘 다 갖추신 어떤 전문가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는 도시 개발에도 철학과 밑그림이 중요하다. 예. 이게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당 같은 경우를 건설할 때는 입주까지 첫 번째 입주까지 3년 반 걸렸어요. 그러니까 설계는 뭐 반년이 채 안 걸렸고 네. 굉장히 그때는 빠르게 공급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택을 만들고 도시를 지어왔는데 이제는 이제 그럴 때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의 주택을 짓더라도 이게 왜 짓는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어떤 철학이 있는지 이런 거를 충분히 생각을 한 후에 하자. 네. 또 이런 시대가 돼 있어요, 이제. 저는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주택 시장 흐름을 보시다 보면 우리나라 주택 정책의 어떤 아쉬움,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하나 일례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집이라는 게 네, 한국인에게 굉장히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네, 평균 거주 기간이 아직도 2년 남짓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죠. 임대주택도 대개 6년 사는 거, 10년 사는 거 뭐 이런 정도 나눠지는데 또 그 임대 기간이 끝나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유난히 이 주택에 대한 소유욕 이런 내 집 게 마련. 내 집 마련이죠. 그 욕구가 다른 나라보다 좀 강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책을 집행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네. 우리가 그만큼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오늘 그 편견과 패러다임을 확 깨주실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예. 세대의 변화 속에서 집은 또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을지 주택과 도시를 짓는 김세용 사장의 이야기를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한국 사람들 중에 90%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60%가 5층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합니다. 4층 이상의 빌라, 다세대까지 합치면은 80% 이상의 사람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 만족하십니까? 답은 둘 다 아마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6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주택을 만들었고 꽤나 큰 도시를 우리가 꾸준히 만들어 왔습니다. 너무나 큰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지구상의 도시, 그러니까 즉 우리가 요새 말하는 베드타운이 퍼지기 시작한 게 딱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난 2022년의 통계를 보면은 지구상에 1000만 이상의 도시가 30개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1972년까지 지구상에 100만 이상의 도시가
30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가 10배 이상 커진 겁니다. 제가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은 1960년대에 아파트가 처음 지어지고 사람들에게 보급될 때 가장 걱정했던 거, 주부들이 아파트에 살기 위해서 입주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거는 장독대는 어디다 두지? 김치는 어디다 묻을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의 생활상이 아파트하고 전혀 맞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타협을 해서 전 세계 유례가 없이 베란다에 물이 흐르게 했습니다. 거기서 김장도 하고 장독도 놓고 김치도 거기서 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전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8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으로 집의 형태, 도시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단 2세대 만의 일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만족하는 도시, 만족하는 주택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공동주택에 바글바글 살아야 될 것이냐? 비슷한 사례가 다른 나라에 있는가? 비교해봐도 유럽에서 가장 수도권 집중이 심한 곳 파리입니다. 대략 20% 정도. 일본의 동경 한 30% 됩니다. 아메리카 대륙 쪽에는 아예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만큼 수도권 집중이 심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지방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인구 소멸, 지방 쇠퇴 또는 지방 도시가 20년 안에 절반이 사라진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도 바뀌고 고령화도 진행되고 지방은 쇠퇴하고 있고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주거에 대한 불만은 계속해서 높아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도시에 살고 싶을지 또 어떤 도시가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인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이 복지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주민들의 60%가 아파트에 살고 있고 40% 비아파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지역 비교적 양호합니다. 독서실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그다음에 보육시설도 비교적 잘 돼 있습니다. 비아파트 지역에 가보면 버스 타고 경로당 가야 됩니다. 보육시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공간이 더 이상 양극화되지 않게 비아파트 지역의 복지시설을 우리가 차근차근 채워 넣어야 됩니다. 즉 공간이 복지인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주민들의 주택에 대한 도시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는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동안 숱하게 많은 베드타운 만들어 왔습니다. 도시가 조금 살기 힘들다, 불편하다. 그러면 도시를 재생하는 대신에 도시를 외연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외곽에 토지 수용해 가지고 도시를 계속해서 크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 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앞으로도 그래야 될까요? 계속해서 인구는 고령화되고 1인 가구,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방만하게 만들었던 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컴팩시티라는 거. 이게 바로 또 하나의 해답이 되겠습니다. 분당, 일산 이런 일기 신도시들 그동안 우리에게 도시로서 주거로서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보다 컴팩트하고 효율적으로 방만하지 않게 만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만들고 있는 도시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직주락학입니다. 직장, 주거,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즐길 곳, 그 다음에 대학이나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곳. 지금까지는 이거를 다 따로따로 만들어 왔습니다. 직장은 직장끼리 몰려 있고 주택은 주택끼리 베드타운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거리만 늘어나는 거죠. 경기도민들을 볼 때 무려 하루에 1시간 반 이상을 길에서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가 커졌으니까.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피곤하고 저녁 있는 삶을 찾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는 게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놀러 가고 싶어도 경기도 주민들이 홍대 앞에까지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거를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이거를 복합화해서 직주락학이라는 개념으로 도시도 만들고 그다음에 대형 산업단지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GH도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을 어떻게 하면은 보다 효율적이고 컴팩트하게 만들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복지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도시는 보다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이 두 가지를 기조로 해서 도시와 주택을 만들어가도 꽤 많은 게 변할 것입니다. 자,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자, 첫 번째, 더 이상 도시라는 거, 주택이라는 거 현장에서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공장에서 짜오는 주택,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OSC, 오프사이드 컨스트럭션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모듈라 주택 같은 게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 OSC를 잘 활용해서 보다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 이러한 주택들, 이러한 도시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GH에서도 항상 강조합니다마는 모듈러가 앞으로의 미래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직원들하고도 항상 논의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빌더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타운 매니저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민간이 됐건 공공이 됐건 도시하고 주택을 만들고 입주시키고 나서 손 털었습니다. 그 다음은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도시를 만들고 주택을 만든 다음에 끝까지 이거를 정비하고 유지 관리하고 나중에 재생하는 것까지 우리가 회사가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그러한 타운 매니저로 바뀌어야 됩니다. 평생 주민과 함께 유지 관리에 치중하는 도우미가 되자. 이게 우리 도시를 보다 수준 높고 또 우리 주택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1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도시들의 도심 재생을 추진하고 있고 수많은 산업단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항상 그리고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품질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이 만드는 도시, 공공이 만드는 주택에 대해서 불신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공공이 만들어내는 주택이 선호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만들어내는 주택보다 더 튼튼하다고 사람들이 좋아했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이게 무너져 버린 거죠. 자, 그래서 공공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역량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아니다. 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강조를 하고 저 스스로도 항상 품질을 먼저 우선하는 그러한 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이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1년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저한테는 쇼킹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외국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몰려오는데 이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한국을 형상화해보라 라는 과제를 줬었습니다. 나중에 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발표하는 거 보니까 90% 이상이 삼포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피한 이야기지만은 저는 그때 삼포를 처음 알았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굉장히 슬픈 이야기. 그래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죠. 이거 도대체 어디서 알았느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저 자료 소스를 보여주는데 유튜브에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아주 친절하게 번역해가지고 쫙 실어놨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기성세대가 뭔가 해봐야겠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고민들을 계속 저도 발전을 시키고 해결책을 모색한 게 벌써 딱 10년 전의 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하게 공간복지, 컴팩트도시, 또 OSC, 타운 매니저 이런 개념들을 발전을 시키면서 지금도 열심히 집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출퇴근 시간도 줄이고
그다음에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 낳고 키우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믿음입니다. 제가 하는 노력이 경기도민이라든가 서울시민 또 전국의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집 짓는 사람은 건설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평생 유지 관리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기억에 남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그렇게 현장에 자주 모습을 보이신다고 들었습니다. 차량에 망치 뭐 이런 네. 공구들을 싣고 다니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 망치 이제 큰 것도 있고 네, 작은 것도 있는데 네. 그 시공이 좀 불량한 거는 제가 찾아내서 깨부술 때도 있고. 아니, 그게 이제 품질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매번 할 수는 없지만 가끔씩 불시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현장에서 좀 긴장하게 되죠. 그리고 제 방에는 지금 GH에서 짓고 있는 모든 건설 현장의 CCTV가 실시간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다 관리 감독을 직접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계속 보지는 못하지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으면은 현장에 전화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질문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이 집만은 좀 걸러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게 있다면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겉으로 봐서는 참 알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요새 이제 입주자들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시기 때문에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하세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어떤 설비라든가 이런 거. 설비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보일러 배관이라든지 아. 수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사실 이런 게 잘못돼 있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내가 집을 멋있어서 들어왔는데 위치가 너무 안 좋으면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상황을 잘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니즈를 잘 충족할 수 있는 좋은 집을 고르는 어떤 안목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좀 기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건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네, 제가 앞으로 집 살 날이 먼 훗날이긴 하겠지만 제가 그때까지 잘 기억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분당 재건축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분당 일산이라든가 이제 이런 도시들에 저희가 이제 GH가 참여하려고 추진 중인데 네. 이제 그게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민간보다는 공공이 주도해서 공공 재건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고 저희도 벌써 작년부터 그 노후계획 도시에 사시는 분들의 니즈가 뭔지 이걸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용적이 막 높은 도시보다는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가 예를 들어서 지금 30몇 년 전에 만들어진 인프라를 좀 바꿔야 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이 주민들이 의식이 굉장히 올라섰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집을 돈으로 보지 않고 내가 살 곳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얼핏 하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집에 대해서 무한한 애정과 또 열정, 진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민들에게 신뢰받는 1등 공기업이자 또 직원들의 자긍심을 가지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식의 미래를 더하는 클래스 온.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